차가운 아침 공기가 런던의 유서 깊은 왕실 마구간, 로열 뮤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돌바닥은 최고급 말들의 편자 소리에 닳고 달하 반질반질 윤이 났죠. 이곳은 단순한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서 역사의 무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개를 치우지 못해요. 여긴 왕실의 말이 머무는 신성한 곳이란 말이요. 마구간의 총책임자. 해리슨 씨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작고 늙은 동양인 남자와 그 곁에 웅크린 하얀 개, 진돗개를 향해 경멸적으로 뻗어 있었죠. 그들의 앞에는 영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칠흑같이 검고 거대한 명마, 이클립스가 위협적으로 콧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클립스는 그 어떤 기수도 길들이지 못한 여왕 폐하의 가장 아끼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난폭한 야수이기도 했습니다. 소란의 중심에 선 노인은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미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대치 상황? 과연 천한계와 왕실의 말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묘한 만남이 영국 왕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을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리슨의 목소리는 마구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메아리쳤습니다. 아서! 이 노인과 저개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 왕실의 재산에 흠집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건가? 그의 외침의 아서라고 불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아서 한국에서 건너와 이 마구간의 가장 허드렛 씨를 도맡아 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해리슨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관리인님, 미르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인사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서의 차분한 대답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인사? 개 따위가 감히 왕실의 말에게 인사를 해? 저것은 짐승일 뿐이야. 혈통도 근본도 없는 잡종개가 아닌가. 해리스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왕실의 순수하고 고귀한 혈통에 대한 모독이자 침입자로 비쳤습니다. 로열 뮤스의 말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엄격하게 관리된 혈통의 정수였으며 한 마리 한 마리가 작은 나라의 가치와 맞먹는 보물이었습니다. 특히 이클립스는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존재였죠. 야생의 불꽃을 담은 듯한 눈과 폭풍을 연상시키는 근육질의 몸은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걷잡을 수 없는 성질 또한 유명했습니다. 최고의 조련사들도 이클립스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꺼려했고 오직 여왕의 부드러운 손길만이 아주 가끔 그의 야성을 잠재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클립스가 지금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작은 개 앞에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앞발로 바닥을 긁어대며 불안하게 울부짖는 소리는 마구간 전체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마구간지기들은 멀찍이 서 이 광경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갓일을 시작한 어린 소녀 클로이도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리슨이 소리칠수록 주변이 소란스러워질수록 이클립스는 더욱 날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하얀 게 미르가 조용히 그를 응시할 때면 말의 거친 숨소리가 미세하게나마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나타난 작은 등대처럼 미르의 침착함이 이클립스의 광기를 조금씩 흡수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왕실의 말들은 런던 시내의 온갖 소음, 즉 자동차 경적이나 군중의 환호성에는 익숙해지도록 훈련받습니다. 이는 왕실 행차 시에 말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들은 다른 동물의 접근에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길러졌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기 위한 수백 년 된 전통이자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칙이 이름 모를 동양의 개 한 마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아서의 고집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노인과 개를 당장 마구간 밖으로 내쫓아 다시는 이곳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우람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아서에게 다가서는 순간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친 듯이 날뛰던 이클립스가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굽으로 돌바닥을 쿵, 쿵, 쿵 규칙적으로 3번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마구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이 이클립스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은 거대한 머리를 숙여 쇠창살 너머의 작은 진돗개를 꿰뚫을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서의 곁에 웅크리고 있던 미르가 나직하게 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도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물음에 대답하듯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해리슨의 입은 벌어진 채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자존심이자 가장 난폭한 야생마와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름 없는 개 사이에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만남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해리슨과 마구간지기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감기는 필름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아서의 깊은 한숨소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해리슨과 언쟁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미르의 목줄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결코 패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마구간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르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시작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아서 그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가난과 상실이 일상이었던 시절, 그의 유일한 친구는 마을을 지키던 늠름한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에게 자신의 먹이를 양보할 줄 알았고 밤에는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아서는 그 개의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조건 없는 충성심을 보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서는 머나먼 영국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외로움과 향수병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운명처럼 미르를 만났습니다. 늙고 병들어 버려지기 직전이었던 미르의 눈에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진돗개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르를 거두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너를 지켜주마. 네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미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의 상징이었고 잊고 있던 순수한 시절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아서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마구간의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나그일이 끝난 후 미르와 함께 마구간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르는 아서의 충실한 동반자였고 낯선 땅에서 그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서는 미르에게서 진돗개의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다른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냥꾼들은 진돗개가 멧돼지의 길을 미리 읽고 새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주인을 이끈다고 믿었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수천 년간 진돗개와 함께 살아온 한민족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아서는 이클립스가 마구간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아서는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마치
야생의 자유로운 영혼이 황금 세장에 갇힌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서는 이클립스를 볼 때마다 남다른 연민을 느꼈습니다. 다른 마구간지기들이 이클립스의 난폭함을 두려워하며 피할 때 아서는 멀리서나마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괜찮다. 여기는 너를 해치려는 사람이 없단다. 물론 말은 그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아서는 진심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처음으로 미르를 이클립스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서는 최근 이클립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듯 울부짖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수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아서는 어쩌면 미르라면, 그 순수한 영혼이라면 이클립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르가 가진 치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가 병든 미르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미르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듯이 미르 또한 이클립스에게 그런 기적을 선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리슨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왕실의 규칙과 전통 속에서 아서의 행동은 상식 밖의 일탈이자 신성모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서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교감이었죠. 그는 이클립스가 단순한 왕실의 재산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하나의 소중한 영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르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아서가 미르와 함께 마구간을 빠져나가려 할 때 뒤에서 클로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말이에요. 이클립스가 웃는 것 같았어요. 아서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서는 소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자신과 미르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서와 미르가 사라진 마구간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해리스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이클립스의 마방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미세한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클립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불안하게 마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순수한 분노만이 아닌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떠나버린 작은 친구를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과연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 마구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까요? 그리고 아서의 믿음처럼 진돗개 미르는 정말 상처 입은 왕실의 말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로열 뮤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해리스는 아서와 미르의 마구간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아서는 이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의 눈은 늘 이클립스의 마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클립스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입니다. 밤마다 지르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고 급기야 자신의 몸을 마방벽에 부딪히는 자해의 행위까지 보였습니다. 왕실 최고의 수의사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그저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약에 취해 잠시 잠잠해졌다가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클립스는 전보다 더 격렬하게 날뛰었습니다. 한편 클로이는 아무도 모르게 아서와 미르 그리고 이클립스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일을 마친 늦은 밤 마구간 담장 너머에서 미르와 함께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르와 함께 어둠 속에서 이클립스의 마방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서와 미르가 담장 밖에 나타나면 이클립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멀리서나마 친구의 존재를 느끼고 안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클로이는 이 사실을 해리슨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미르와 이클립스 사이에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영혼의 비밀 언어가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르는 이클립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미르는 아서의 낡은 오두막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문 밖에서 마구간 방향을 향해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끔씩 이클립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함께 낮은 신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아서는 그런 미르의 등을 쓸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미르야, 곧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동물 간의 불가사의한 교감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개와 말은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코치독이라 불리는 달마시안들이 마차 옆을 따라 달리며 다른 동물들로부터 말을 보호하고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위견이 아니라 말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종을 뛰어넘는 교감은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미르와 이클립스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깊고 영적인 차원의 연결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에도 불구하고 이클립스가 극도로 흥분하여 마방의 육중한 쇠문을 부수고 탈출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마구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흑마는 미친 듯이 날뛰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구간지기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고 해리스는 사색이 된 채 마치 총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치 총은 말을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민한 왕실의 말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처럼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미르였습니다. 아서가 미처 막을 새도 없이 미르는 미친 듯이 날뛰는 이클립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작은 개가 거대한 말의 발굽에 밟혀 즉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르는 이클립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클립스의 주변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원을 그리듯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침착했으며 그 어떤 위협적인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투명한 눈으로 이클립스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광기에 휩싸여 있던 이클립스는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미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마구간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미르가 이클립스를 향해 몸을 낮추고 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는 개들의 언어로 완벽한 신뢰와 복종,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야생의 본능만이 남아있던 이클립스의 눈에 그 순수한 메시지가 가 닿았던 것일까요? 이클립스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거대한 몸의 경련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미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클립스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앞에 배를 보이고 누운 작은 개에게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미르의 하얀 털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경계도 아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가움을 표시하는 듯한 다정한 몸짓이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해리스는 들고 있던 마취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개에게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왕실 마구간에 굳게 닫힌 전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클립스가 미르에게 부드럽게 코를 맞대는 순간 마구간에 감돌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의사도, 조련사도, 심지어 여왕조차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던 난폭한 야수가 이제는 작은 개 한 마리 앞에서 온순한 양처럼 서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단 몇 분 만에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더러운 개에 의해 해결되는 모습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서는 조용히 다가가 미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르는 꼬리를 흔들며 아서를 방였고 이클립스는 그 모습을 질투라도 하듯 나직한 소리를 내며 아서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이 아이는 내 친구이니 당신도 잘 대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해리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미르는 이클립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즉 뜻밖의 치유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아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적에는 대체 정체가 뭐요? 아서는 이클립스의 부드러워진 콧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클립스의 외로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을 뿐이죠. 그날 이후 미르는 로열 뮤스의 공식적인 비공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해리슨의 허락 아닌 묵인해에 미르는 매일 이클립스의 마방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르가 곁에 있을 때 이클립스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밤에 울부짖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마구간지기들이 마방을 청소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도 이전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르가 곁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클립스는 마치 내 친구가 보고 있으니 얌전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구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르를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기던 사람들도 이클립스가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점차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클로이는 미르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서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며 미르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다 이렇게 똑똑한가요? 아서는 클로이에게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사냥개이자 동반자로서 살아온 진돗개의 용맹함, 그리고 한 번 주인을 정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들의 놀라운 충성심에 대해서 말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는 동물이 동물을 치유한 사례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골골성 풀링이 내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동물의 뼈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꽤 유명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미르와 이클립스의 경우는 단순히 과학적인 현상을 넘어 더 깊은 영적인 교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미르는 이클립스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클립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자 안정제였던 것입니다. 이클립스의 변화는 조련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이클립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안장을 얻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클립스는 여전히 낯선 사람의 손길을 경계했지만 미르가 마당 한가운데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잘 참아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응원을 받으며 낯선 도전을 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련사들은 미르를 행운의 마스코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리스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왕실의 말을 관리해온 자신의 전문성과 권위가 이름 모를 늙은이와 그의 개 한 마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언젠가는 이 비정상적인 관계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르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르가 이클립스의 마방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리스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르를 쫓아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르에게 몇 걸음 다가서는 순간 마방 안에 있던 이클립스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앞발을 들며 히히힝 하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은 정확히 해리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 친구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슨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폭했던 시절에 이클립스가 다시 나타난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둘의 유대는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마구간의 총책임자인 자신조차도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작은 개는 정말 이 마구간의 구세주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해리슨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안감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이클립스의 극적인 변화는 미르의 존재, 그리고 그가 속한 진돗개라는 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전 동양에서 온 작은 개 정도로 여겨졌던 미르는 이제 로열 뮤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르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아서는 본의 아니게 진돗개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르를 통해 진돗개가 가진 고귀한 정신, 즉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주인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생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히 주인을 따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돗개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인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주인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진돗개가 며칠 밤낮을 달려 집에 소식을 전하고 다시 주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는 일화가 수없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한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큰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미르의 혈관 속에 흐르는 진돗개의 정신이었습니다. 미르가 이클립스를 대한 방식은 이러한 진돗개의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클립스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클립스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끈기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클립스의 주변을 맴돌았던 행동은 사실 진돗개가 사냥감을 몰거나 가축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는 놀라운 균형 감각의 발현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배를 보인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상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뢰 표현이었습니다. 아서는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귀소성입니다. 진돗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팔려가도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능력을 넘어 자신의 가족과 집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개 백구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주인이 살던 진도로 돌아온 실화는 진돗개의 이러한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합니다. 아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며 덧붙였습니다. 미르에게는 이제 이 마구간이, 그리고 이클립스가 지켜야 할 자신의 집이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미르의 가치는 단순히 이클립스를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구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의 로열 뮤스는 엄격한 규율과 서열이 지배하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미르와 이클립스가 교감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서로 말을 섞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삭막했던 공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미르를 통해 종을 뛰어넘는 우정과 교감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조차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미르에게 먹다 남은 샌드위치 조각을 던져주거나 이클립스의 마방을 지나치며 그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말과 함께 살아왔지만 동물들이 이토록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미르를 통해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편견과 아집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로부터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곧 로열 뮤스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이클립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구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왕의 방문은 마구간의 명예가 걸린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의 목적은 오로지 이클립스였습니다. 만약 여왕 앞에서 이클립스가 예전처럼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면 해리스는 자신의 직위는 물론 로열 뮤스 전체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책임과 압박감이 해리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클립스의 안정은 마구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작은 진돗개 미르만이 쥐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전통을 고수하며 미르를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이 비상식적이고 기적 같은 동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르의 힘을 믿어볼 것인가? 여왕의 방문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해리슨은 자신의 평생의 경력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구간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그리고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개의 발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왕의 방문 소식은 로열 뮤스에 들이운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해리슨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 전통과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왕실의 엄격한 규율이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근본도 없는 개 한 마리에게 왕실의 명운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미친 짓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르가 곁에 있을 때 평화롭게 풀을 뜯는 이클립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 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결국 해리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해리스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서, 여왕 폐하께서 곧 오실 거요. 그때까지 이클립스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마지못해 덧붙였습니다. 자네 개가 필요하오. 여왕께서 오시는 날까지 미르가 이클립스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겠네.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지만 그 말 속에는 그의 깊은 고뇌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르와 이클립스의 깨지기 쉬운 동맹은 마구간 총책임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는 해리슨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미르의 털을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해리슨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클립스의 평화와 미르와의 약속뿐이었습니다. 해리슨의 결정은 마구간지기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이클립스가 안정되어야만 자신들의 일자리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를 비롯한 젊은 마구간지기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미르를 위한 작은 계집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해리슨의 바로 밑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부갈리인 에드워드와 같은 보수적인 인물들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에드워드는 해리슨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왕실의 전통과 규율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가 말을 진정시킨다는 사실 자체를 미신이라고 치부했으며 이 모든 상황이 늙은 동양인이 부리는 교활한 속임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제는 개한테까지 아첨해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해리슨 관리인도 이제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게 틀림없어. 저 개가 무슨 약을 썼거나 우리가 모르는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해. 그의 선동에 몇몇 나이든 마구간지기들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마구간 내부에는 미르와 아서를 향한 불신과 질투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도 미르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클립스의 마방 바로 옆 클로이가 만들어준 아늑한 계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클립스의 곁을 지켰고 둘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클립스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면 미르가 먼저 물통 쪽으로 다가가 짖었고
미르가 잠시 산책을 나가고 싶을 때면 이클립스가 마방 문을 코로 툭툭 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소리 없는 대화는 마구간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물 사회에서는 이종 간의 협력 관계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코요테와 오소리는 함께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코요테가 빠른 발로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굴 속으로 몰아넣으면 땅 파기의 명수인 오소리가 굴을 파헤쳐 사냥감을 잡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생존 확률을 높이는 완벽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미르와 이클립스의 관계는 생존을 위한 협력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심리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미르는 이클립스에게 안정을, 이클립스는 미르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방문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구간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바닥은 더욱 윤희나게 닦였고 말들의 갈기는 정성스럽게 따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서는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리슨의 결정이 로열 뮤스의 수치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왕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말 옆에 붙어있는 개를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나?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일이야. 어느 날 저녁, 아서가 미르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드워드가 다가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납셨군. 이제 곧 여왕 폐하께 기사작이라도 받게 생겼어. 아서는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서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난 에드워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심해. 늙은이 여왕 폐하의 방문이 끝나는 날. 저 개도 자네도 여기서 끝이야? 여긴 개가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눈에서 단순한 질투가 아닌 위험한 광기를 보았습니다. 여왕의 방문이 다가올수록 보이지 않는 위협이 미르와 이클립스의 깨지기 쉬운 동맹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여왕 앞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구간의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질투와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아서와 미르가 얻은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몇몇 마구간지기들을 모아 미르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가 사실은 광견병을 앓고 있다는군.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제 돌변해서 이클립스를 물어뜯을지 몰라. 아서라는 늙은이가 개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 말을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흑마술 같은 거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낯선 존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소문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구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삭막해졌습니다. 미르를 귀여워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고 아서에게 건네던 따뜻한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아서는 이 모든 변화를 느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소문에 해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클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그 무리들이 아서와 미르를 헐뜯는 것을 들을 때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질투는 종종 인간 사회에서 집단의 결속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강력한 감정으로 작용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질투와 유사한 감정은 일부 동물 사회에서도 관찰됩니다. 특히 개들은 주인의 사랑을 다른 대상과 나누어야 할 때 그 대상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의 행동은 마치 주인의 총애를 빼앗아간 새로운 경쟁자를 향한 동물의 원초적인 질투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마구간에 헌신해 온 자신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과 그의 개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을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의 음모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미르와 이클립스의 관계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이클립스의 마방에 접근하여 미르가 가장 싫어하는 고주파음 발생기를 설치했습니다. 인간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청각이 예민한 개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르는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계속해서 귀를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미르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클립스 역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밤새 마방 안을 서성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울었습니다. 아서는 미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미르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지만 수의사는 아무런 신체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기쁘게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해리슨에게 다가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개의 약효가 이제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결국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여왕 폐하께서 오시기 전에 저 개를 당장 치워야 합니다. 해리스는 불안해하는 이클립스와 괴로워하는 미르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미르에 대한 믿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에드워드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속임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클로이는 이 모든 것이 에드워드의 짓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마구간 주변을 살피며 에드워드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서 할아버지와 착한 미르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친구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방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밤, 에드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클립스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 바로 늑대의 오줌을 묻힌 천 조각을 몰래 미르의 계집에 넣어두었습니다. 말에게 늑대는 천적이며 그 냄새는 극도의 공포와 공격성을 유발하는 기폭제였습니다. 그는 미르에게서 늑대의 냄새가 나게 하여 이클립스가 미르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이클립스가 미르를 공격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것이고 미르는 마구간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에드워드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미르의 계집으로 다가가는 순간 작은 그림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클로이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에드워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클로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못 본 척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건 너 같은 애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는 클로이를 거칠게 밀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과연 클로이는 혼자이므로 에드워드의 사악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깊어지는 갈등과 음모 속에서 미르와 이클립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구간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방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로열 뮤스의 모든 것은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마구간의 노소의 장식은 거울처럼 반짝이도록 닦였고 말들의 먹이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질 좋은 건초와 귀리가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심장부인 로열 뮤스의 현재를 평가받고 그 명예와 전통을 증명해야 하는 엄숙한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중심에는 단연 이클립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곧 해리슨의 관리 능력과 마구간 전체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리슨은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클립스의 마방을 찾아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르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이클립스가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미르의 존재가 이클립스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그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서를 불러 몇 번이나 다그쳤습니다. 대체 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여왕 폐하가 오시는 날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놔요.
이건 명령이요. 아선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왕실의 방문은 그 절차와 의전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여왕이 이동하는 동선, 머무는 시간,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 주제까지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개가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해리스는 여왕의 수행비서와 수차례 통화하며 이클립스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의 안정을 위해 특별한 동물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왕실 측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여왕이 가장 아끼는 말에 문제였기에 마지못해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해리스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클로이는 그날 밤 에드워드에게 밀쳐진 이후로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몇몇 젊은 마구간지기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미르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 모든 불안정한 상황이 그의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구들도 클로이의 진심 어린 호소와 그동안 에드워드가 보여왔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르 수호대를 결성하여 24시간 교대로 미르와 이클립스 주변을 감시하며 에드워드의 추가적인 방해 공작을 막기로 했습니다. 여왕 방문 이틀 전 마구간에서는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왕이 마구간에 도착해서 이클립스의 마방으로 이동하고 해리슨이 이클립스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든 과정이 실제처럼 시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미르가 여전히 고주파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이클립스는 마방 안에서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슨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왕의 방문은 재앙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상황을 즐기며 해리슨의 옆에서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관리인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개를 치우고 이클립스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투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정제는 분명 이클립스를 조용하게 만들겠지만 약에 취해 무기력한 말의 모습을 여왕에게 보여드리는 것 또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리허설이 엉망으로 끝난 그날 밤 클로이와 미르 수호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복하던 클로이가 에드워드가 또다시 이클립스의 마방 근처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조용히 에드워드의 뒤를 덮쳤습니다. 에드워드의 손에는 바로 그 고주파음 발생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기계를 조작하여 소리의 강도를 더 높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 클로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해리슨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관리님, 범인을 찾았어요. 미르와 이클립스를 괴롭히던 범인은 바로 클로이는 숨을 헐떡이며 해리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물인 고주파음 발생기를 내밀었습니다. 해리슨은 기계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회한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믿고 의지해온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마터면 어린 소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는 사실에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방문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밤새 시달린 미르와 이클립스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과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리슨은 이 배신과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왕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차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을까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로열 뮤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했습니다. 클로이의 용기 있는 고발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로열 뮤스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해리슨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즉시 마구간지기들을 모두 소집했고 젊은 동료들에게 붙잡혀온 에드워드를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에드워드의 손에 들린 고주파음 발생기는 그의 죄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에드워드도 여러 명의 목격자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마구간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지만 그의 비겁한 변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리스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에드워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네의 그릇된 자존심이 하마터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뻔했네. 이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의 명예에 먹칠을 한 행위야. 그는 당장 에드워드를 해고하고 다시는 로열 뮤스의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허무하고 추악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를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왕의 방문은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고주파음 발생기는 제거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미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고 구석에 웅크린 차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동화된 이클립스 역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방 안을 불안하게 오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구간 전체가 절망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서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해리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관리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르를 그리고 이클립스를 진정시켜 보겠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해리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늙은 동양인과 그의 개뿐이었습니다. 아서는 먼저 미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미르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미르의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자신의 눈높이를 미르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자장가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한국의 오래된 민요였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선율에는 슬픔을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구간 전체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구간지기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아서의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르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괜찮다, 내가 곁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미르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르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아서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서는 미르의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그의 몸에 남아있는 긴장과 공포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나 접촉을 통한 치유는 사운드 베이스 사운드 패트나 애니멀 테라피와 같은 현대 심리치료 기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나 동물의 따뜻한 천이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아서의 행동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며 터득해온 본능적이고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미르가 안정을 되찾자 마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클립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게 서성이지 않고 문 가까이 다가와 아서와 미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 친구는 이제 괜찮은가?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아서는 미르를 안아들고 이클립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르가 이클립스의 콧등을 핥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두 동물은 잠시 동안 서로의 청화 숨결을 나누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기적처럼 마구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구간 입구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여왕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이나 이른 그야말로 악의적인 방해 공작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해리슨과 마구간지기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해고 소식이 왕실에 보고되면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여왕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육중한 마구간 문이 열리고 여왕과 수행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 아닌 한가운데에 늙은 동양인이 개를 안고 말과 교감하고 있는 왕실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해리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왕의 차가운 시선이 아서와 미르, 그리고 이클립스에게로 향했습니다. 과연 여왕은 이 전대미문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로열 뮤스의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까요? 여왕의 예고 없는 등장은 마구간에 얼어붙은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왕의 시선은 잠시 혼란스러운 마구간 정형을 훑더니 이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서와 미르, 그리고 이클립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늘 그렇듯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도 감히 마주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해리스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왕의 뒤에 서 있던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감히 여왕 폐하의 면전에 저런 천한계를 들이밀다니.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하며 아서를 끌어내라고 명령하려 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은 가뜩이나 위태롭던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위협적인 움직임에 이제 막 안정을 되찾았던 이클립스가 다시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클립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낡은 마구 마주 들이 걸려있는 벽에 거대한 몸을 부딪혔습니다. 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벽에 걸려있던 무거운 안장과 쇠로 된 제갈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구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쏟아지는 마구들을 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이클립스는 패닉 상태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마구간 안을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말이 일으키는 마구간의 대혼란 속에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행원들과 경비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어째저배꼬리노. 해리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실 최고의 말이 여왕의 눈앞에서 폭주하고 마구간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 남을 최악의 오점이자 로열 뮤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한 존재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서의 품에 안겨있던 미르였습니다. 미르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친구 이클립스만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미르의 단단한 믿음을 느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왕과 수행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미르를 아는 채 폭주하는 이클립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세요. 경비원들이 외쳤지만 아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클립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클립스, 괜찮다. 괜찮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네, 친구 미르가 여기 있잖니?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미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르는 바닥에 내려오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클립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총알처럼 미친 듯이 날뛰는 말의 앞다리 사이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러다 당장이라도 밟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르는 아슬아슬하게 이클립스의 발굽을 피하며 그의 가슴팍에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신 차려 친구,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동물 행동학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동료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유리는 함께 있다는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르의 행동은 바로 그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친구의 광기를 잠재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클립스는 자신의 몸에 닿는 작고 따뜻한 온기에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되었던 눈이 서서히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은 자신의 발밑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공포와 광기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아주 미세한 이성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구간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여왕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입을 다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개의 기적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마구간의 운명은 이제 고스란히 이 작은 영웅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르의 목숨을 건 용기는 폭풍 같던 마구간의 대혼란을 기적적으로 잠재웠습니다. 이클립스는 미르의 필사적인 위로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엉망이 된 마구간에는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수습되자마자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가장 약한 존재, 바로 미르에게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유발했던 여왕의 수행원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개 때문입니다. 저 천한 동물이 신성한 왕실 마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모든 혼란의 시작이 자신의 경솔한 외침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모든 원인을 미르의 존재 자체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개는 통제에 불가능한 위험 요소입니다. 당장 마구간에서 내쫓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관리인 또한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다른 수행원들과 경비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진실보다 희생양을 만들어 사태를 단순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개가 말을 놀라게 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은 모든 책임을 아서와 미르에게 떠넘기기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미르가 이클립스를 진정시킨 영웅적인 행동은 애써 외면한 채 그저 문제를 일으킨 원흉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비난의 무게가 힘없는 노인과 그의 충견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르를 품에 꼭 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앞으로 나서서 변호하려 했지만 여왕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이번 사태의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에 섣불리 아서를 감쌌다가는 자신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양 만들기 캐브고팅은 인간 사회의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전가함으로써 나머지 구성원들은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비극이 바로 이러한 집단 심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미르는 그 거대한 편견의 제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부당한 상황을 지켜보던 클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왕 앞으로 달려나가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미르는 잘못 없어요. 이 모든 건 저 아저씨가 소리를 질러서 시작된 거예요. 미르는 영웅이에요. 어린 소녀의 외침은 마구간에 울려 퍼졌지만 어른들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행원은 코웃음을 치며 클로이를 무시했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끼어드는 개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상황은 점점 더 아서와 미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수행원은 여왕에게 고했습니다. 폐하,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왕실의 안전과 권위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 개와 노인을 추방하고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시옵소서. 모두의 시선이 여왕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모든 것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르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 혼란 속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것인가? 여왕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발치에서 아서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작은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그녀의 한마디에 마구간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수행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의 섣부른 판단이 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그리고는 해리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자네는 이 모든 상황을 내게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야. 무엇 하나 숨김없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클로이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를 향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본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겠니? 여왕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수의 의견이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작고 힘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증언만으로 이 거대한 편견과 오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진실은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낼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르와 아서의 운명은 이제 막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여왕의 질문은 클로이에게 던져진 무거운 책임감이자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침묵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두려웠지만 아서 할아버지의 슬픈 눈과 억울함에 떨고 있는 미르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르가 이클립스를 만났을 때부터 저는 봤어요. 모두가 미르를 비난했지만 미르는 이클립스를 진정시켰어요. 밤마다 이클립스가 울부짖을 때도 미르가 담장 밖에 나타나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미르와 이클립스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디테일들, 즉 미르의 침착한 눈빛과 그에 반응하던 이클립스의 미세한 변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에드워드의 악행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에드워드 아저씨가 모두를 속였어요. 밤에 몰래 와서 미르를 괴롭혔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기계를 숨겨놓고 나쁜 냄새가 나는 천조각을 미르의 집에 넣으려고 했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미르 수호대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에드워드를 감시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의 범행 현장을 덮쳤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진실의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어린 소녀의 말을 폄하하려 했지만 여왕은 그들의 말을 막고 클로이가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왕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클로이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기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말고 다른 목격자는 또 있느냐?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클로이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다른 젊은 마구간지기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클로이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에게서 압수한 고주파음 발생기를 여왕에게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향하던 미르와 아서는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사태를 악화시킨 수행원과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일부 어른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어른들의 편견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모든 어른들이 거짓을 말할 때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고 외친 것은 순수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통념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로이의 용기는 바로 그 순수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모든 증언과 증거를 확인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구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가장 먼저 자신을 수행했던 관리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섣부른 판단과 고성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음을 인정하는가? 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왕실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행동했으며 진실을 보지 못하고 무고한 이들을 비난했다.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해리슨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인, 자네는 이 모든 갈등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지 못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의 편에 서려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공과를 따져 나중에 다시 논하겠다. 해리스는 묵묵히 여왕의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왕은 클로이와 아서 그리고 미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클로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가 모두를 구했구나. 너는 이 마구간의 진정한 수호자다. 그리고는 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존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장? 그대와 그대의 충견에게 왕실은 큰 빚을 졌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소. 모든 오해와 편견이 걷히고 진실이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왕은 미르와 이클립스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우정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는 이제부터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요. 그녀의 말은 새로운 과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미르와 이클립스는 이제 여왕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의 유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진정한 기적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시련은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선언은 마구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아서와 미르는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구간에는 오랜만에 정의가 바로 서는 듯 했습니다. 클로이와 젊은 마구간지기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해리스는 아서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아서,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과 미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소. 아서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과나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르와 이클립스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혼란이 수습된 후 마구간에는 깨졌던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떠나기 전 해리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르를 이클립스의 공식적인 동반 동물 컴패니언 애니멀로 지정하고 왕실의 이름으로 최상의 대우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르는 더 이상 천한 객가 아니라 왕실의 보호를 받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왕은 클로이의 용기를 높이사 그녀에게 왕실 장학금을 수여하고 앞으로 로열 뮤스에서 동물 교감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구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차갑고 엄격했던 규율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나 도구가 아닌 감정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르와 이클립스의 기적 같은 우정은 그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반 동물을 활용한 심리치료는 실제로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 증세가 심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말들에게 염소나 개와 같은 다른 동물을 친구로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종의 동물이 곁에 있음으로써 말은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성을 기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왕의 결정은 이러한 현대 동물 행동학의 원리를 왕실의 전통에 접목시킨 매우 현명하고 진보적인 조치였습니다. 아서는 이제 더 이상 마구간의 허드레시를 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르와 이클립스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해리슨의 특별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동물들과 교감하는 법을 다른 마구간지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에 대한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여왕의 마지막 말이 모두의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우정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는 이제부터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며칠 뒤에 도착한 공식 서신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연례 가든 파티에서 이클립스가 특별 승마 시범을 보이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에서 미르가 이클립스를 성공적으로 보조하여 그의 완전한 안정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궁극의 왕실 시험이었습니다. 가든 파티는 수많은 귀족과 외신들이 참석하는 영국 왕실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와 소음 속에서 이클립스가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전의 이클립스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시범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미르와 이클립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지며 종을 초월한 교감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그저 한때의 해프닝으로 치부되고 왕실의 명예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구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불신과 질투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의 목표를 향한 강한 연대감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팀 이클립스 언 미르의 일원이 되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련사들은 이클립스의 훈련 계획을 세웠고 클로이는 미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두 동물의 마음을 연결하는 영적인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신뢰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로열 뮤스의 사람들은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궁극의 시험을 통과하고 전 세계 앞에서 기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결전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궁극의 왕실 시험, 즉 여왕의 가든 파티 날짜가 확정되자 로열 뮤스는 전례 없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이클립스와 미르의 완벽한 호흡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승마 시범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교감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서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해리슨의 지휘 아래 마구간의 모든 인력과 자원이 이 프로젝트에 총동원되었습니다. 훈련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매우 과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클립스를 외부 소음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련사들은 처음에는 작은 라디오 소리부터 시작하여 점차 박수 소리, 환호성, 오케스트라 음악 등 실제 행사장에서 들릴 법한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하여 마구간에 틀어주었습니다. 이클립스는 처음에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때마다 미르가 곁에서 차분하게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미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하품을 하거나 바닥에 벌러덩 눕는 등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전해 라는 몸짓 언어를 끊임없이 이클립스에게 보냈습니다. 개의 이러한 진정 신호는 다른 동물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르의 침착함 덕분에 이클립스는 점차 소음에 대한 역치를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리스는 마구간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동원하여 가상의 관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훈련장 주변에 둘러서서 이클립스와 미르가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다음 날은 10명, 점차 그 수를 늘려갔습니다. 이클립스는 처음에는 낯선 시선들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미르가 그의 바로 앞에서 혹은 옆에서 함께 걸으며 그를 리드하자 신기하게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르는 마치 내가 있으니 걱정 마. 저들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서와 클로이는 이 모든 훈련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선은 이클립스와 미르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고 훈련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훈련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과 긍정적인 보상회를 들어 이클립스가 가장 좋아하는 각설탕이나 미르가 좋아하는 육포를 제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미르의 전담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르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마사지를 해주며 그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터넷과 책을 통해 군중 제어 훈련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연구하여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이클립스와 미르의 호흡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기수가 이클립스에 올라타 고삐를 잡으면 미르는 마치 훈련된 보더콜리처럼 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기수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내면 미르는 먼저 그 방향으로 움직이며 길을 터주었고 말이 멈춰야 할 때는 먼저 자리에 앉아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와 말이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해리스는 문득 기이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군대에서는 전투 시에 특별히 훈련된 개들을 말과 함께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말을 보호하고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말이 흥분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르와 이클립스는 수천 년 전의 그 기억을 본능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여왕의 가든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광활한 정원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빈들로 가득 찼고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은 이 특별한 이벤트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로열 뮤스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표정으로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클립스는 수많은 인파와 낯선 환경에 약간 흥분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의 곁에는 늠름한 미르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드디어 이클립스와 미르를 소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영국 왕실의 자랑인 명마 이클립스와 그의 아주 특별한 친구 미르의 승마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수를 태운 이클립스와 그 옆을 따르는 미르가 당당하게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해리스는 손에 땀을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선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범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이클립스는 훈련한 대로 우아한 걸음걸이를 선보였고 미르는 완벽한 호흡으로 그를 보조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발사된 축포가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터지며 오색찬란한 종이가루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클립스의 눈이 공포로 커지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으로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의 깊은 트라우마가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과연 미르는 이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친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적은 이대로 막을 내리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축포 소리는 이클립스에게 봉인되어 있던 최악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었습니다. 기수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거대한 말의 힘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클립스는 고삐를 뿌리치고 날뛰기 시작했고 관중석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달려나왔지만 흥분한 말에게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 아니 그보다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해리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아서는 안 돼! 라고 외치며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미르였습니다. 미르는 축포 소리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친구가 극심한 공포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클립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클립스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신 관중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짖음은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짧고 단호하며 규칙적인 마치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관중석 가장자리를 따라 원을 그리며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기이해서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조차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미르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마치 양떼를 모는 목양견처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클립스의 공포는 흩어져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하여 이클립스에게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판단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통제한 후 미르는 이번에는 이클립스가 아닌 그의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기수를 향해 짖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소리는 정확히 기수가 쥐고 있는 고삐의 한쪽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서와 훈련했던 신호였습니다. 고삐를 놓으세요. 아서는 미르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고삐를 놔요. 이클립스를 믿고 고삐를 놓으란 말이오. 기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눈을 질끈 감고 손에 쥐고 있던 고삐를 놓아버렸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이클립스는 잠시 더욱 거칠게 날뛰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힘이 사라지자 그는 오히려 점차 혼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르가 이클립스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앞길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나를 봐.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이 일련의 과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에마 부케팔로스의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케팔로스는 자신의 그림자만 봐도 놀라 날뛰는 사나운 말이었지만 젊은 알렉산더는 말이 그림자가 아닌 태양을 보게 함으로써 그를 진정시키고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아닌 말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미르는 지금 알렉산더와 같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클립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관중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작고 용감한 친구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미르의 머리에 자신의 콧등을 비볐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지나가고 믿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한 사람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용감한 두 친구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박수를 시작으로 정적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클립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우정과 교감에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서는 미르와 이클립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클로이는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친구들과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궁극의 왕실 시험을 통과한 것은 물론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왕실에는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은 미르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왕실의 전통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과연 여왕은 미르에게 어떤 상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영국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들의 기적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왕실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난폭한 명마와 한국에서 온 작은 진돗개의 기적 같은 우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종을 뛰어넘는 이들의 깊은 교감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여왕은 미르에게 어떤 파격적인 상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영국 왕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과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